여러분, 코로나 빚더미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코로나 빚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2월 된 돈이 무려 말입니다. 250조가 넘습니다. 251조에 육박해요. 엄청난 빚이죠. 간단하게 보면요. 2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출의 부분에서는 만기 연장이 110조 2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신규 대출해서 이것도 88조 1천억 원이에요. 여기에 보증 규모도 있습니다. 보증 규모도 만기 연장 보증 규모를 한 게 33조 원나 되고요. 신규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것도 19조 7천억 원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250조 9천억 원이에요. 건수로 보더라도요. 와우. 235만 9천 건입니다. 235만 9천 건.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8월, 9월 그 근처만 하더라도 여러분 75조 원이나 아니면 좀 넘으면 한 80조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 빚을 진 규모가 250조 9천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은 점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개인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동안 만기 연장을 해줘서 내년 3월,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4월부터 5월, 6월 이게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갚기가 굉장히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갚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실없이 금융 부실로 다가옵니다. 제가 2차 충격을 말씀드렸죠. 실물 경제가 1차 충격이라면 2차 충격은 금융의 충격이라고. 그게 좀 심하게 되면 금융위기로 발전한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신규 대출을 해주고 혹은 대출한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서 지금은 넘어가고 있지만 이 규모가 동시에 한꺼번에 부딪히면요. 이거는요. 거의 100%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실이 결국은 위기로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계 채무자에 대한 가계 대출도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무조건요. 지금 경기는 좋아져야 돼요. 12월 지금 12월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1월, 2월, 3월 여기 가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돈 갚는 사람들이 갚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연말에 실업자는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예, 아마 연말에 거의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커질 거예요. 게다가 내년 2월까지만 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뚝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서도 버티지 못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예,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채무자, 이게 가게인데 결국 가게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게만 하더라도요, 빚이 엄청납니다. 빚이 지금 빚이 1600조를 훨씬 넘어선 상태잖아요. 자영업자 부채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개인사업자 부채도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가게는 소득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나야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과연 연금과 이자를 계속 갚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갚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충격은 장난 아닐 거니까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금융 지원을 한 거 보면 거의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게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기타 업종에 들어가는 건 이제 개인 채무자가 많을 거고요. 기계금속 제조 43조 7천억 원입니다. 섬유화학 제조, 소매업, 음식업, 자동차 제조, 운수창고, 여행 레저업 쭉 보시면 기계금속 제조는 그래도 경기가 좋아져야지 선행지표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섬유화학 제조도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소매업, 음식업 여기도 많잖아요. 자동차는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국내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조금 나았다고 이야기하지만 GM도 그렇죠. 르노 삼성도 그렇죠. 쌍용도 그렇죠. 쌍용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계속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괜찮을 거냐? 가게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가게도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여러분, 대출 연체율 추이는 지금 역대 최저의 연체율은요. 은행권의 연체율이 뚝 떨어졌어요. 2020년 9월에 0.3입니다. 보통 2008년 금융위기 때는 0.87이었거든요. 2012년 재정위기 때는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0.9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지금 0.3까지 내려가죠. 0.3까지. 야, 이것만 보면 우리 경제 엄청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이자 상환도 동시에 유예해주고 있어요. 이자라도 갚게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개인 채무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이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자 상환도 유예한 상태라서 지금 누가 어려운지 누가 안 어려운지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깜깜이 금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착시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12월 코로나 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이 창궐하고 있을 정도고요. 어저께 전국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1.5단계 격상을 했지만 수도권은 2단계로 그냥 가만히 뒀거든요. 그러면서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이런 몇몇 곳에 대한 정밀 방역을 한다, 이 정도로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단계나 2단계나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 올린 게 사실은 2.5단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2.5단계나 3단계로 안 가겠다, 봉쇄령으로 안 가겠다. 왜냐하면 2.5단계 갔는데도 이게 안 내려가면 확진자가 안 내려가면 이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서 봉쇄령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경제는 막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역당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2단계인데 여기에다가 뭐 사우나에 대한 들어가서 거리 두기를 한다든가 또 체육관에 갔는데 뭐 운동을 못 한다든가
뒤에 뜀뛰기 이런 거 못하는 거야. 뜀뛰기 이런 거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2.5단계 사실상. 사실상 2.5단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안 내려가요. 방역당국에서 3단계로 가서 봉쇄령으로 가는 건 겁내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2.5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안 내려간다. 이러면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의 충격은요 굉장히 클 거예요. 비대면 경제 언택트 이코노미는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연체율이 좀 이게 이자라도 갚으니까 어느 업체들이 어떻게 나빠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요 충당금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충당금을. 지금 은행들요 충당금 쌓고는 있어요. 4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쌓은 충당금이 1조 6,226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162억 원 1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6,16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당금이 1조 6,226억 원이 돼도 이것은요 진짜 조족지혈 세발의 피입니다. 워낙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이나 혹은 신규 대출이나 보증 연장이 굉장히 큽니다. 250조 9천억 원에 달하니까 이게 터지면 충당금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충당금이라는 게 갑자기 대출 회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미리 이거 돈 안 내는 사람, 연체율이 많아져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쌓아놓겠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쌓아서는요 택도 없어요. 결국은 뭐 금융당국 내에서도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지금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는 분명한 답이 아닙니다. 분명한 답이 아니에요. 이게 한계 기업을 가려내고 한계 차주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한계 기업이나 한계 차주를 지금 가려내지 않고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결국은 만세 부르고 디폴트가 선언이 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250조 9천억 원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부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방법을 쓰겠지만 여러분 부채는요 결국 빚더미로 잘못하면 큰 경제의 뇌관이 돼서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